네, 1월 7일 글로벌 비트 문을 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아쉽게도 막판의 하락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반도체주들을 필두로 일부 기술주들이 강력하게 상승을 해준 덕분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촉매제가 됐던 건 어제 나왔던 폭스콘의 실적이었죠. 네, 폭스콘이 예상보다 더 강력한 매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덕분에 AI 낙관론이 다시 한번 불거지기도 했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미국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폭스콘의 실적을 통해서 AI에 대한 강력한 수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구나. 이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자 AI 수혜 반도체 주들이죠. 엔비디아를 필두로 여러 반도체 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주들까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갔고요. 사실 오후장 들어서 리사쿡 연준 이사가 지금 증시 밸류에이션이 꽉 찬 수준까지 올라왔다. 악재가 터지거나 투심이 약화된다면 이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6%, 1.2%의 플러스권을 지켜내면서 오늘장 거래를 마치고요.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장 후반 들어서 인텔의 급락폭이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약보합 수준에서 오늘 거래를 마칩니다.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보시죠. 오늘 달러 가치가 장중 아주 큰 폭의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보도 내용이 그 방아쇠가 됐죠.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보편적인 관세를 매기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접고 특정 제품에만 관세를 매기는 방향, 이쪽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였습니다. 해당 보도가 전해진 직후에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거의 1.1% 가까운 하락이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물론 낙폭을 좀 지우기는 했습니다만 0.7%의 마이너스권 108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이 강달러가 후퇴했다는 점이 오늘 증시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한편 이 외환 시장에서는 강달러가 후퇴하자 안도 랠리가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유로화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 각각 0.8%의 오름세, 장중 한때에는 1% 이상 랠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국채 금리의 움직임들도 보시죠. 오늘 단기물 국채 입찰이 여러 건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3년물에 대한 비딩이 580억 달러,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됐는데요. 입찰 금리가 4.332%로 전달 대비 20bp나 훌쩍 뛰어 올랐고요. 예상치를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를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입찰 금리가 높게 나타났다라는 건 그만큼 수요가 저조했다라는 의미죠.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저조하니까 가격은 내려가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국채보다는 다른 자산을 선호하고 있구나, 혹은 미래에 국채 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국채 수익률들을 쭉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물과 3년물은 오히려 다행히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장기물 국채를 중심으로 이 수익률이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점은 부담이었습니다. 특히나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2.5bp의 오름세에 4.62%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개 업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뚜렷하게 기술주가 주도해 나가는 장세가 펼쳐졌죠. 종가 기준으로는 좀 달라졌을 수 있는데요. 1.7%의 오름세로 시장을 오늘 이끌고 갔습니다. 폭스콘이 4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거기에는 AI가 기여했다고 밝히자 엔비디아 등의 AI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이
살아난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반응을 두고 LPL 파이낸셜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인공지능 트렌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상기시켜준다. 견고한 경제, 거기에다가 기업들의 수익 성장, 거기에 기업 친화적인 정부가 다 함께 합쳐졌을 때 이는 주식시장의 극명한 상승 재료이다. 연말에 며칠 동안 증시가 하락했던 날들과 오늘을 비교하면서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져 있을 때는 오늘 같은 시장이야말로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증시가 상승할 만한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다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도 경고를 합니다. 향후 금리가 더 올라갔을 때 피해주로 분류될 만한 업종들이죠. 필수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 부동산으로의 접근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경고인데요. 정확하게 오늘장에서 빠지고 있는 업종들이 바로 이 세 개의 테마에 해당합니다. 히트맵 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오늘의 랠리는 단연 엔비디아가 주도를 했습니다. 3.5%의 상승으로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 거기에 폭스콘의 강력한 이 실적 전망까지 주가를 밀어 올립니다. 폭스콘은 엔비디아의 AI 서버를 조립해주는 업체인데요. 현재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아이폰 조립을 통해서 창출하고 있지만 이 미래에는 AI 서버 조립을 통해서 아이폰과 동일한 수준의 매출을 낼 거다.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AI 칩 수요가 강력하다는 점이 시사됐는데 그 1차적인 수혜자는 역시나 엔비디아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기대 요인이 더 있죠. 오늘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젠슨 황 CEO의 CES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죠. 차세대 루빈 GPU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주가는 장중 한때 이전 신고가인 $152에 거의 근접해가는 움직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마이크론의 주가가 10%대의 급등세, AMD가 3.3%,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장비주들도 강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등의 종목들이 4% 안팎의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조금 더 보면은요, 자동차주들 시세를 좀 볼게요. 테슬라는 막판에 상승으로 전환을 하네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 옆에 있는 GM과 포드의 주가도 장중에는 각각 1%, 3%대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트럼프의 보편 관세 철회 기대감, 물론 이 뉴스는 지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트럼프가 일단은 부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철회가 된다면 이 글로벌 무역 전쟁이 촉발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도 보시죠. TV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푸보 TV입니다. 디즈니의 인수 공식화가 됐습니다. 디즈니가 70%의 지분을 가져가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인수가 완료되고 나면 유튜브 TV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결제형 TV 서비스 제공사가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243%의 급등세 나타내면서 4.94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자율주행차 기업입니다. 포니 AI를 들고 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발표가 있었죠. 홍콩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런칭을 우리가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뗀다.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의 주가는 2.6% 뛰어오른 15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베리사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베리사인의 주식을 지난주에 2만 주 넘게 매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410만 달러에 달하는 액수인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2.5%의 플러스권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는 플러그 파워까지 확인해 보시죠. 이 미국의 재무부가 수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 소식을 밝힘에 따라서 오늘 탄력을 강하게 받아갔습니다. 20% 가까운 상승폭으로 종가를 형성하고 있죠. 3.15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마무리해 보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을 지지해줬던 한 가지 경제 지표, 바로 서비스업 PMI가 있는데요. 사실 제조업은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강력했던 서비스업이 전체 경제를 지지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S&P 글로벌의 12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확정치가 56.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발표되었던 예비치 58.5와 비교하면 후퇴했지만 전월치인 56.1에서 상승해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기업 활동이 확장되고 신규 주문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서비스업의 강력한 성장세가 이를 상쇄하며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확실히 개인들이 소비를 늘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 활동 역시나 확장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목할 만한 지표가 신규 주문의 성장세였습니다. 이번에 공개가 된 지표에 따르면 신규 주문이 8개월 연속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 낙관론이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는 단연 서비스업 PMI가 지지를 해줬는데요. 이 예비치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월 대비 상승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상승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제조업을 보면 여전히 50 이하 위축 국면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전월 대비 상승을 했고요. 길게 살펴보니까 역시나 회복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긍정적인 상황이 한 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성 PMI의 성장치가 상당하죠. 2022년 4월 이후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금 경제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내에서 단연 이제 관건은 금리일 텐데요. 이 금리를 뒷받침해줄 만한 연준 이사들,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리사쿡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기는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여전히 끈적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어갈지라도 속도를 조금 더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준 이사 리사쿡뿐만 아니라 IB 측에서도 지금 트럼프 새 정부를 앞두고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목표치인 2%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국면 내에서 패드워치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 동결의 가능성이 조금 더 고개를 들었습니다. 88, 89에서 90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단연 관건은 바로 노동 지표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 지표에 이어서 10일에 공개가 될 비농업 고용 지수에는 실업률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신중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SF, 지금 S&P의 서비스업 지수뿐만 아니라 간밤에 강세를 이끌었던 것이 바로 기술주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를 늘리겠다 한 데 이어서 폭스콘이 정말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 협력사인 대만의 폭스콘이 지난해 4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15.2% 증가한 2조 1,300대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측치인 13%를 넘어선 빠른 매출 성장세입니다. 이 같은 성장은 위탁 생산을 하는 AI 서버 관련 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기기 위탁 생산 업체인 이 폭스콘이 정말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수요 증가 덕분에 성장세가 예상치였던 13%를 크게 상회하면서 15%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러한 성장세가 AI 낙관론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치상에 보였던 지난 성적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표가 몇 가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폭스콘은 지난해부터 엔비디아로 부터 GB200 칩 생산 의뢰를 받아서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중인데, 이 GB200이 지금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만큼 지금 이러한 생산력이 갖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GB200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칩인 GB300의 이 물량도 다량 확보되어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폭스콘이
폭스콘이 기존에는 이 애플발 매출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지금 사업 구조 다변화를 통해서 클라우드발 사업 부분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전자기기, 특히나 스마트폰 이 교체 수기에 따른 이 부진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이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폭스콘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술주에 대해서는 이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제 가져가게 될 CA 기조연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CES에서 어떤 기술을 공개하게 될지 정말 이 AI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연 간밤에 화제였던 것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이 관세 정책이 조금 바뀔 것이다 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이 기조가 있었는데 지금 이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일지 지금 상황 체크해 보시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좌진이 중요한 수입품만 포함하는 새로운 관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수입품이 아닌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곧바로 이 보도를 가짜 뉴스라며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 당시부터 모든 제품의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특히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는 다소 큰 부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부분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부각이 됐고 이뿐만 아니라 외국 부품이나 원자재에 의존하는 비율이 큰 미국의 이 제조업 부분에도 부담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게 아니라 이제 특정 부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해당 보도가 나올 당시에 적정한 이 정확한 부품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방산, 에너지, 의료 공급망과 같이 이 미국 경제의 필수적인 부품에만 관세가 부각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후보 품목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트럼프가 이는 가짜 뉴스라며 나는 관세 정책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축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곧바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퍼져나가기도 했죠. 달러 인덱스가 조금 낙폭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특히나 국채금리도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을 두고 IB 측에서는 아마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방향이 맞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선택권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더해서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정해지게 될지 정말 트럼프가 관세를 조금 줄이게 될지는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에 따른 상품 시장의 영향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 달러와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이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는 107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낙폭이 좀 줄어든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6%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WTI 국제 유가가 장 초반에는 어제 상승분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 장중에 이렇게 하락 전환을 했고요. 하지만 천연가스의 급등세가 확인됐습니다. 장중에 10% 넘는 상승세가 확인되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